복지스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 취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특별히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원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민간 자격증의 형태로 있다가 국가 자격증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자, 2018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국가 자격증,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와 함께 학교사회복지사도 국가 자격증의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수련을 받고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가 1차 현장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데를 1차 현장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2차 현장이라고 하면 이제 정신건강 영역, 뭐 의료사회복지 영역처럼 뭐 병원이라든가 정신과, 뭐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건강센터 등 이렇게 타 사회복지 전문직처럼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전문직가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이제 학교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죠. 자, 원래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5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는 이제 국가 자격증 형태는 아니었고, 자,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사회복지 이제 그 사업법이 일부가 개정이 되면서 2018년에 그러면서 2021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수련을 통해서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채용 관련된 채용 공고 사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례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아동 청소년에 관심이 있고 학교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미리 파악해 두시고 여러분의 스펙 관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고등학교 채용 공고 사례 알려드릴게요. 중고등학교 채용 공고 사례들은 비슷비슷해요. 중고등학교가 묶여가지고 대체적으로 비슷한 업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도 좀 비슷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채용 분야 학교사회복지사, 뭐 인원, 근무 지역,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주 업무 내용들을 보시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보면 학생, 학부모의 개별 상담, 뭐 심리 검사, 그리고 좀 전문 뭐 검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그런 역할들, 업무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가정 방문, 뭐 학부모 연수나 교육, 그 다음에 학교 내에 있는 교사 연수, 교내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학급 연계나 방학 중 캠프 운영, 학교사회복지실 운영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주 업무 내용입니다. 자, 자격 요건 여러분이 잘 봐두셔야 되겠죠. 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회복지학 이제 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사업, 뭐 실무 경험이 있거나 학교 현장에 대한 실습이나 인턴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자, 이렇게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가 자격증 취득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학교들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돼. 뭐 이렇게 공고를 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그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자,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 채용을 하지만 만약에 혹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다고 할 때는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사업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학교 현장에 대해서 실습, 인턴 뭐 이런 것들을 이수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뭐 채용 공고 사례도 볼게요. 이것도 그냥 다 중고등학교는 다 비슷해요. 자, 채용 기준 1에서 여기서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이걸 아예 채용 기준 1로 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채용 기준 2를 보면 여기서도 사회복지학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자, 여기서도 똑같이 학교사회사업 실무 경험이 있거나 학교 현장에 대한 실습, 인턴 수련 과정 이수한 자. 자,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단서를 좀 볼게요. 자, 공개 모집 결과 정원인 미달 시 채용 기준 이하의 사회복지사 1급은 반드시 적용하며 채용 기준 중 학교사회사업 실무 경험이 있거나 학교 현장에 대한 실습, 인턴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라는 조건은 완화하여 적용 가능하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모두 취득한 자를 우대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자, 무조건적으로 공통은 뭐예요, 그러면? 공통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거. 네, 그렇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이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학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4년제 대학 졸업자. 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고, 그 외에 학교 사회복지 관련된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실무. 이 부분도 있으면 사실 더 좋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로 여러분 요걸 기억해 두세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들이 요새는 뭐 학교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학교 뭐 사회복지사 상담 뭐 복지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상담사 뭐 이렇게.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모두 갖고 있으면 학교에서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채용 공고 이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학교사회복지사를 뽑는데 지금 필수랑 필수 1, 2 이렇게 나눠놓고 기타 제시했어요. 자, 필수는 관련 전공자. 자, 여기서는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자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이렇게 제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까다롭게 2년 이상의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무 경영이 있으며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이 있는 자. 자, 이거는 활동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2년 이상, 뭐 이렇게 1년 이상 이런 거를 하려면 여러분이 뭐 복지관 이전에 경력이 좀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관에서 일했었을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뭐 복지센터 관련해서 실무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자, 이거를 경력증명서 제출해라라고 제시를 했고요. 필수 두 번째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나 학교사회복지 사업 그쪽에서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까다롭게 제시를 했어요. 자, 이런 학교들이 좀 꽤 있는 게 학교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렇게 좀 실무가 뭐 다 어렵겠지만, 현장들이 다 어렵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뭐,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고 1, 2년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나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를 낼 때 지금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기타는 뭐 해당 지역 교육 문화 복지 관련 뭐 다 추천서 뭐 이런 거가 있으면은 제시를 해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되게 중요하고 학교 관련된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사회복지 영역 중에 교육복지센터가 있어요. 각 지역에 이제 교육복지센터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채용 공고를 냅니다. 학교사회복지 관련 자격 관련. 자, 여기 교육복지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아동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라든가 1년 이상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관련 전공 자격증 소지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뭐 사회복지사 1급,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이런 자격증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관련 전공이라고 하면 아동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이 전공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학이라든가 심리상담학 이쪽 전공자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교사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뭐 이렇게 다양한 자격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국가 자격증을 같이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랑 청소년 상담사 이렇게 연결해서 갖고 있으시면 좋고 물론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고요. 자, 앞에서 계속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자,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은 소속 기관에서 다양한 지역 기관, 교육, 문화, 복지, 상담 이런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함께 진행했거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왜 그러냐면 학교사회복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사회복지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복지센터라든가 거기서의 업무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 네트워크 활동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학교든 센터든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 경력이라든가 경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학교나 교육복지 관련 취업할 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면 제일 좋고 이게 베스트고 근데 만약에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필수고요. 자, 그 다음에 취업이 잘 되려면 학교사회복지 실무 경험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력, 실습이나 인턴, 또 자원봉사 이런 것들 관련된 증명서를 꼭 받아두시고 경력 관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로 취업하려고 하시거나 교육복지센터 등을 들어가시려면 뭐 아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소년 상담사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더 유리하다는 것.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시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학교 쪽으로 취업하려고 하신다면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복지스쿨 구독자 여러분 취업도 잘 하시고 인생도 잘 풀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